제가 작년이나 마나 하여간 이거 한 게 이제 저는 이제 나라 사랑 정신, 제주 사랑 정신, 창의와 개척 정신, 소명 정신, 구휼 정신으로 이렇게 5가지를 해봤습니다. 주로 이제 김만일 가족의 에피소드, 역사적 사실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이념화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가치 있는 그런 정신 세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거를 확대 보급할 것이냐,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나 제도 사람들은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육지분들이 이제 무슨 헛헛한 소리 하시는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요거를 할 때 이순신 학의 틀을 본받았습니다. 이순신 있잖아요. 이순신 학은 대학에 과가 있습니다. 박사도 나왔습니다. 이순신 학 전략 전술이라. 근데 사실 이순신 정도는 대하 되지 하지만 사실 김만일도 사실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놓치고 잊혀지고 저평가돼서 그렇지, 이걸 우리끼리 말로 이제 이걸 틀을 잡아놓으면 결코 거기에 못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런 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학과가 있고요, 커리큘럼이 있겠죠. 커리큘럼도 제가 뒤에 다 짜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당장 학과는 아니지만 지금 해설사 과정이라든가 아카데미 같은 거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요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하면서 제일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안타까웠던 거는 만덕 있지 않습니까? 만덕. 예, 만덕 기념관이 저렇게 쫙 있고, 물론 이제 말고 또 우리 동식장 같은 경우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거기는 커리큘럼도 많고 재정 지원도 엄청나게 많고 이렇게 모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만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만덕제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숫자 갖고 이제 좀 하면 만덕이 이제 500석을 자기 사제를 털어서 500석을 그때 흉내 때 500석을 사왔습니다. 그래갖고 그 중에 50석은 일가친척 나눠주고 450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산도 갔다 오고 이제 했죠. 근데 김만덕 일가가 있죠. 그 후에 몇 석 정도를 구휼, 이거 5번째 말씀드릴 텐데 몇 석 정도를 구휼했다고 혹시 어느 정도 짐작이 나십니까? 1500석입니다. 3배. 또 연도가 훨씬 앞이잖아요. 요새 말로 인플레 생각하고 물가 생각하면 솔직히 더 되는 그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혹은 또 그거에 대해서 철학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덕하게 되면 이제 우리 제주도가 만덕할 이렇게 막 하면서 하는데 정작 김만일에 대해서는 헌마공신 정도만 알고 어렵게 나눴고, 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 경제사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테크노파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주 이제 전략산업이라는 걸 짭니다. 전략산업과 일자리 같은 거를 저희가 만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주도 전략산업이 그거 아닙니까? 목축. 그 다음에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라산 절반 정도가 김만일 목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육지사람 불러다 하지 않죠. 다 동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가는 전략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헌마 빼놓고. 근데 이제 그거에 관한 얘기가 전혀 이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5가지로 한번 해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실컷 나오는 게 아닌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나라 사랑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헌마가 된 헌마.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이거를 호국정신으로 할까, 구국정신으로 할까, 예, 하다가 어쨌든 이게 그때 임진왜란 때뿐만 아니라 그때 뭐 과기가 쭉 했었으니까 이걸 전 나라 사랑 정신으로 해봤습니다. 나라 사랑 정신. 이게 주로 이제 이제 그 단순하게 헌마만 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 재정적으로라든가 혹은 또 외교 측면에서 이렇게 상당히 벼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벼슬 받았죠.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제 역할을 했다. 사실 그 당시 이제 인난 생겨가지고 이제 다들 허둥댈 때 미리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되었다고 이제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잘렸습니다만 이제 그 당시 이제 어느 정도라고 했냐면 이제 이렇게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좋은 말, 양마죠. 좋은 말 한 마리가 500필연 되고 그게 노비 3명. 요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 그 임진하고 정육 그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때 이념 논쟁, 당파 싸움만 했을 때 그때 이렇게 전쟁에 가장 이제 중요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은 예전에 그게 그럼 한번 해봐요. 그 누구지 저 몽고가 우리 선생님도 진시잖아요. 저도 진시. 저희가 이제 매일 우리를 진시황으로 칩니다. 진시황 역할. 근데 몽고가 전 세계를 제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동력입니다. 기동력. 편자입니다. 말 타고 달려가면서 치고, 그렇죠? 그게 전 세계사를 엎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 그 빈만일이 그 말 한마한 거는 그 정도의 어떤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제가 조금 뻥치면 제가 이순신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가정을 하더라고요. 만일에 김만일이 그때 헌말을 안 했으면 광해군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켰을까?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이제 임진 갈 때 우리 그냥 안목까지 밀렸잖아요. 그러다가 수습해 가서 한 게 결정적인 이거다. 라는 데 대해서 혹시 반론을 제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계산까지 다 해봤습니다. 날짜.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만에 한양까지 갔잖아요. 납세했잖아요. 그쵸? 선조는 이제 도망가고 다리 다 불태우고 그런 이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아주 이제 컸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 세종 때 같은 때 명나라 같은 데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조공을 이제 강요합니다. 좋은 말, 천말이 어디서 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이 친구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좋은 말로 다 뽑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안 좋은 말만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외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양마, 호마, 준마 이런 거에 대한 정적, 보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렇게 세계사적인 그런 이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보상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만일 우리 선생님께 계시간 김만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강조하시는 게 벼슬을 받았다. 아들까지. 근데 벼슬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벼슬을 당장 주라 그러니까 거기 소위 말하는 다른 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제도 사람이 올라가고 그냥 뭐 했더니 저희도 이제 뭐 좋은 말로 목장지기가 올라가서 이제 몇 마리 했더니 이제 정이품을 주니까 처음에 정상품이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 꼭 당장 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저쪽에서는 충분히 이제 국방이나 외교적인 차원에서 인정을 한 거고, 그죠? 그쪽 사람들이 인정을 이제 안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관들조차 사관 아시잖아요, 사관. 사관은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가도 정직한 말만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나중에 언제 한번 이제 보시면 빈정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그 말로 아이고 그만 썩은 거에 무슨 왕 이상한 그만 썩은 거에 이제 그 해시년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건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국방이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국방이나 외교에서 얘기할 때 그 김만일이 했던 그 선조 것도 있지만 광해군과 인조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에서 광해군과 특히 인조의 시대 인조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죠? 삼전도 구룡 그거 아닙니까? 그쵸? 예, 네, 거기 가가지고 청나라 황제입니까? 그 소리 나더라고 빡빡 피나 또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세계적인 불효관이 그게 전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또 광해군 얘기를 하면 광해군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평가가 조금 다양합니다. 광해군 폭군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선조가 아버지가 이제 도망가는 듯해서 이제 그래도 나름이 그걸 수습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막판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도 와서 좀 몇 년 살다가 올라와서 죽었다. 그래서 평가가 이제 제도에서는 그걸 스토리텔링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가만히 보십시오. 뭐 세종 때나 뭐 영종조 때 같이 그럴 때 잘 나갈 때도 아닌데 그렇게 정말 조선시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나마 그 조선을 견디게 한 게 김만일이다 라고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김만일의 나라 사랑 정신은 맨 앞으로 올려도 거기에 대해서 공대인걸사들과 시비걸사는 없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이걸 묶을까 그러다가 너무 커서 이제 제주사랑 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제 특히 젊은 청년들 우리 아들도 지금 이제 좀 한데 제주에서 뭐 먹고 살까? 이걸 우리 폼나는 얘기로 전략산업이라고 합니다. 전략산업. 이제 여러분 이제 요즘 텔레 보면 뭐 제주도에서 뭐 우주산업 한다, 뭐 바이오 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계산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도 있고 기업도 있고 또 대학의 학과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한 번을 해보자.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게 밑강 아닙니까? 밑강 갖고 계속 하는데 요거만 갖고 하긴 그러니까 뭔가 제조업도 해야겠다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략산업 발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 김만일이 그러한 전략산업을 발굴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육지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제주도 하면은 바다를 생각하겠습니까? 산을 생각하겠습니까? 바다. 그죠?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이고 제주도 사실 한라산 자락에 사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 끝나면 바다 아닙니까? 근데 제주도 하면 바다만 생각한대요. 그쵸? 이거를 김만일이 잡은 겁니다. 목축으로. 제주도는 여러 뭐 맹수가 없다거나 한라산이 없다거나 또 몽고 때부터 십소장 해가지고 한 게 있어가지고 제주도는 이 말로
말로 이제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산업도 창출하고 부가치 창출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방이나 외교 해보자라고 미리 또 자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서 뭐 먹으면 살 거야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어울리는 거,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거 요거를 생각한 겁니다. 이게 목축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지역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 사랑과는 분리된 겁니다. 나라는 나라고, 그렇죠? 나라는 나라고,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료라든가 혹은 또 이렇게 역사적 사실에는 별로 안 나와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제주도에서 목축, 그다음 또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그 양말, 좋은 말 그렇게 종자 보존하고 지금 축산연구원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따져봤더라고요. 따져본 게 그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워낙에 진지하게 하시니까. 사람은 남은 서울로 보내고 나는 남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뜻을 혹시 아십니까? 여기도 뭐 그 하대표 동창대표 꼭 뽑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은 남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뜻이 어떤 뜻 같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그것도 말이 못하는 뜻이 말 키우기가 쉽다. 제주도가 제주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그런 얘기인데 한 사람씩 고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 약간 좀 빈정거리는 느낌이 있어 보이시죠? 네. 그죠? 몽생이 우리 이제 군대 가서 독색이 몽생이 한라산에 공빵 차면 바다로 가지. 근데 저 일병 때 경색을 시발로 견뎌가서 차가지. 근데 사실 박 선생님 말씀 모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말이나 가는 이런 데가 아니고 제주도가 말 키우기에 가장 최적한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 모고놈들도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 말을 키우는 뭐 지형적인 거나 뭐 이런 거다 있지만 가장 키우기 좋은 요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바꿔라 보십시오. 철. 다른 데 철 넣어서 와. 맹수가 없고 수초가 좋아요. 수초? 물이 좋아요. 철. 조금 더 물어보십시오. 바람입니다. 바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맹수가 없다 뭐 이런 거 다 이제 나오고 뭐 풀이 좋다. 풀은 뭐 노미동네도 좋고 뭐 그런데 이제 바람입니다. 바람. 그 몽고에서 그 아시겠지만 그 원명 교체기에 원나라가 망하고 그 해서 그 원나라 왕족 500명이 제주도로 온 거 아시죠? 여기 혹시 뭐 원씨나 임씨 계시구나. 그 사람들이 왜 제주도 왔겠습니까? 좋아요. 여기 귀향이라고 천도입니다. 천도. 도읍을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원당사지. 도읍을 옮기겠다고. 괜히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예전에 저 몽고랑 우리 학회 할 때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영토콜락한데 그게 그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 끝도 없이 보이는 초원이 제주도를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한라산이고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강 넓은 대륙에서 있던 뭐가 이상한 게 완전 이게 아니고 그 정도로 좋은 조건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맨 처음 한 게 말입니다. 말. 그래서 사람은 남은 서울로 보내고 그 말은 남의 제주도 보내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몽생이나 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말을 기르고 좋은 말을 기르고 보존하는데 최적의 조건이었다. 예전부터
그거를 김만일이 간파하고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실천하고 이거를 정책 자금까지 받아가지고 한 거다. 거기에 또 하나 뭐 일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내주의 사람 이거를 이제 그때 제 전문가회의 그때 두 분도 오셨지만 지역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지역 사랑이거든요. 요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일자리 뭐 이게 이제 뭡니까 일자리 뭐 이게 그 중요성이 없을 텐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이제 그냥 옛날에 그럴까 저 바티칸 일러더라 이제 농학기 때는 괜히 이제 왕 일러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아주 지금 이제 보니까 역사적으로 아주 이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쪽에서는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척 정신입니다. 개척 정신. 이게 전문가 정신인데 전문가 정신. 그러니까 전문가 정신이랑 소명 정신을 저는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말, 그리고 좋은 말, 뭐 양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이제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감식, 계량, 번식해서 우수한 말을 이제 이렇게 요거를 이제 저는 이제 창역 개척제 이게 아까 말한 제주 사람 정신에서 전문가 정신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생각은 참 좋은데 실력이어서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도 있고 실력도 있거든요. 또 지역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이게 이제 묶어진 거죠. 근데 시련은 있었습니다. 시련. 충공도 마찬가지 시련.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 걸로 이제 봤습니다. 소명 정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같이 할까 하다 본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가 어느 시대라고 해요. 광해군 인조해가지고 조선 시대에서도 아주 정말 분위기 좀 안 좋고 좀 뭐 한 그럴 때 특히 인조 같은 이제 그런 시대니까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육지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이제 파견원 관리라든가 지방 토호들의 착취가 심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걸로 이제 뭐 체인마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좋은 말 다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왕한테 여기 이제 관리가 바뀌면 왕한테 말 한 마디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또 자기 거 하고 또 동네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또 자기 거 하고 또 그 위에 받침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남아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 진상을 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분 이제 이미 이제 강의 시간에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제 김만이 이제 그런 이제 꾀를 낸 거죠. 눈을 찔러버려. 말에 눈을 찔게 되면 말이 이제 좀 방향성은 하지만 그 신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악착같이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압박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착취 뭐 그런 거에 굴복하지 않고 요걸 저는 소명 정신으로 봤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실력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또 그게 요즘 좀 흔하게 얘기해서 지속 가능성에 관한 얘기로 해서 저는 이걸 봤습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끝나서 얘기하죠. 요거까지가 이제 저는 소명 정신으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200년 이상 그 집안이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직업 정신, 뭐 전문가 정신과 더해서 요거는 이제 어떤 소명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이게 있었으니까 조선 시대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가 본 게 요거 제가 그 슬라이드가 잘라져 있는데 이게 1750년도 제주 3년도거든요. 요 개입 거의 인조 제가 거의 한라산의 절반 정도 한다. 이렇게 이제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과 부유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여러분도 다 제주도 보고 저도 이제 스님 어떤 식구야? 열린 거지. 아니 우리가 역사를 살고 근현대사를 살면 막 부잣집이나 막 그 높은 집이 그런 동네 인심을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죠? 네. 그 만덕 쪽에서 얘기하면 좀 이제 뭐라고 할지 만덕도 사실 그 평이 두 가지 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평이 있어요. 그 돈을 모을 때. 네. 근데 그 김만덕 기자님 가로 봐야죠. 가. 거기에서는 꾸준히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나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구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눔 혹은 기부라 그러는데 그때는 구휼 혹은 진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왜 그랬느냐 하면 그 주체가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국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흉년이 들게 되면 여기서 보냅니다. 우리 죽게 생겼다.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구항 어사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몇 명 죽음시니 하루에 수명 좀 죽는 거 합시다. 그럼 이제 나리포에서 쌀이나 소금이나 의약품 같은 걸 보내옵니다. 그러면 6개월 걸립니다. 그 사이에 죽을 사람은 다 죽고, 그러면 그게 구휼이나 진휼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민간의 삶. 근데 아시겠지만 그 제주도에 있는 토호들, 다시 말해서 잔반이라고 하죠. 양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때 되면 고가를 더 잠그겠습니까? 열겠습니까? 잠깁니다. 왜 잠그겠습니까? 나 그건 동상이야. 박수 치십시오. 쌀값이 오를까니까. 근데 이 집은 김만일 때부터 전통적으로 이러한 거를 이런 요새 말로 DNA라고 그럽니까? 기본적이 있었기 때문에 베푼 겁니다. 어떻게 베풀었다? 잘난 체하지 않고. 왜? 자기 이제 식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게 이제 나도 저도 찾아봤더니 이제 한자로 되니까 잘 모르시겠지. 다 써졌습니다. 적선지가의 필류였으니까 적선. 근데 요거는 몰아야겠다. 지금은 사회복지의 주체는 민간과 국가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국가였습니다. 이걸 왕도 사상이라고 합니다. 왕이 다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부하고사 오고 어떤 거는 2년 걸리면 건업니다. 그렇죠? 그거를 민간에서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적선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불쌍한 사람들 이제 뭐 동정하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같이. 그러니까 적선하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적선이 아니고 저게 선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이 뭡니까? 착하고 적은 뭡니까? 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장난치고 뭐 니 돈나 가지라고 이런 적선한 그런 게 아니라 선을 쌓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예배에 와가지고 후손들도 다 같이 이제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제 요즘 기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기업에 내가 사장이다. 사장. 재벌입니다. 재벌들이 기업 직원들에게 보너스 주는 이유가 뭡니까? 부사장. 얼마죠? 벌어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나는 데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요즘의 일자리 개념은 뭐냐 하게 되면 같은 이제 동반자 파트너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려 차원이나 불쌍하니까 주는 게 아니고 나눠서 가는, 이게 길게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덕이라든가 혹은 기존에 이제 나는 여기서 뭐 오블리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김만덕과 그 후손들은 그렇게 같이 뭐 일자리라든가 하고 제주 도민을 식구로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잘 돼야 우리 집안도 잘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대대손손. 이거 보십시오. 저 불선하게 되면 거기는 뭐 한다고? 제한이 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보면 그 집이니 아이들도 안 되고 어멍합시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어떤 집은 그 집은 당연히 잘 될 거예요. 이게 자손들이 식대도 잘 나고 토도 잘 쓰고 조상들이 다 쌓아둔 덕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집을 보면 좀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부터 이제 철저히 이제 이렇게 체득을 해서 이거를 이제 집안 어떤 가문이라든가 내력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런 숫자 갖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이제 건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반덕이 아까 얘기했죠. 500석 사단에 10%는 50석은 그냥 일가 친척하고 450억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금강산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집은 이제 영조 때 그 전에도 하고 그 위에도 하고 그때 1,500석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이제 완독을 이제 이순신 학으로 완전 김한일을 이순신 학으로 이제 하자니까 뭐라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순신 정치 쪽이지 김만일은 사회, 생활, 복지, 생산 다 했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말 키웠습니까? 말 바쳤습니까? 월급 받았잖아. 근데 김만일은 어쨌든 지역에 대한 통찰, 그게 전략산업이 되는 거죠. 일자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를 이제 지탱하는, 또 꾸준히 부자가 3대 안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부자가 3대가 안 갈까요? 제가 보기엔 요게 없었습니다. 요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수영도 오시고 이제 남의 집안 얘기하는데 좀 거하지만 김만일은 가정 교육도 정말 잘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죠. 쭉 고르게 이 정도 되면 우리 제주에서 가니까 또 잘 나가면 이렇게 욕도 오고 흔들기도 하고 하는데 쭉 고르게 그렇게 종교가.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참
아니, 김만덕보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소면 뜨지 못했을까? 를 의문을 갖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세대공 같은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김만덕 사람처럼 세대공 같은 사람은 원망 뭐 하지기 빠질 때도 홍보도 그거는 이제 나중에 김쌤한테 물어보십시오. 광해군이 밀어줬어요. 광해군이 대신들이 주지 마, 되게 좀 처음 그 무섭게 하거든. 줘. 맞았었어. 그죠? 오늘도 저 친구한테 제주도 출신 그 누개가 기재부에서 그 제주도 우리나라 예산 전체를 통과하는 이거 됐다라고 신문 내문자. 그보다 더 큰. 근데 왜 그랬을까요? 혹시? 국장님. 김만덕 같은 경우는 정전 때니까 한시라든지 기록 문화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여성이라는 것들 거기라는 죄송합니다. 아주 친한 동생인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됐다 저 사람. 혹시 몇 분만 한번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 얘기입니다. 한번 몇 분만 한번 선생님. 어떤 일을 평가를 할 때는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조선사에서는 목축을 천리여기는 기본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목축을 천리여기는 그런 생각에 기반해서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현대 입장에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첫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중앙의 시각을 반영하는 즉 다시 말해서 지방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바라봤던 일개 대주 토종이라는 그런 아주 편협된 생각 그런 생각이 조선시대 때 지배적으로 지배됐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한 분만 더 얘기 들어볼까요? 광해군 시대에 아무리 추월이라도 이제 인종 안정에 대해서 이제 물러났다. 그 과정에서 그 모든 그 관련된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가시되고 중요시되지 않는 그런 것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광해군이 밀어줬거든요. 광해군이 이제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거 자체가 스토리가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광해군 봤을 때 스토리가 되는데 왜 요 정도 정말 이렇게 내가 보기엔 이 수준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렇죠? 경제적이고 훨씬 이렇게 지속적이고 그렇죠? 이순신 아들 얘기 들어봤습니까? 네? 뭐한테 하시는? 근데 힘을 보십시오. 집안이 쫙 해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대가 안 가지 않죠, 부자가. 쫙 하고. 그쵸? 근데 광해군 그때 시작이었고, 그쵸? 인조 때 해갖고, 영조 때까지 그랬는데, 그쵸? 근데, 단 한 번, 500석 그 사원에 딱 횡례한 사람은 군각공사고, 지금 건물도 되게 크게 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무슨 하고, 그런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저 되게 궁금해요. 이거 시기를 많이 했어요. 네? 시기. 사람이 그 벼슬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반대되는 사람들이 시기를 많이 해서 많이 죽여버린 것 같아요. 키워주지 않는다. 숙제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우선 이제 김만일 혹은 또 제주도민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 선생님 한번 이제 찾아보려고 제가 이제
이 만덕 우리 건물 짓고 지금 하고 그 스토리를 쫙 봤습니다. 쫙 봤어요. 도에 이제 계속 그 이제 자금 받고 이제 위탁하고 있어요. 저 국장님 거기 직원 몇 명? 3명. 근데 그쪽 그 만덕 그거를 지금처럼 아니면 인형화 시키고 거의 뭐 우상화 시키고 이렇게 제주도 하회를 만덕할 망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다이 할 정도로 한 거는 그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지금도 하는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아까 저 우리 현 국장이래요. 현 대표님. 수강생입니다. 수강생. 현 수강생님 얘기처럼 그 김만희는 그거에 비해서 지역 사회에서 이걸 좀 누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만희 일가에서는 제가 뭐 감히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 내실을 기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정말 맞고 짜고 이걸 제대로 하려면 정말 뭐 국회의원 물론이고 좀 고맙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지금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요 얘기를 제가 결론에서 했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제가 좀 황당한 얘기지만 저는 김만일 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만일 학. 이 정신체계를 우선 확립해놓고 이거를 계승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만덕하게 된 은광연세라고 딱 이건 거의 전 세계적인 이제 그 브랜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만일 학에서는 헌마 공신이요, 뭐 건강하고 본 적 없다, 뭐 니들끼리 뭐 이거 갖고 또 지금 이제 학생들끼리 좀 이렇게 이론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거에 대한 내용을 떠나서 브랜드화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부터 해서 우선 김만일 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듬어가고 체계화하고 구체화하고 그게 계승이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게 여러분 같이 이제 뭐 학계 세미나 이런 여러분 계속 이제 하시는 거니까 이제 얘기가 되지 그렇죠.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요겁니다. 요건 뭐 제가 얘기했다는 우리 이제 강만희 박사가 얘기를 하던데. 아직은 이제 솔직히 김만일에 대해서도 김만일 뭐 정신이니 김만일이 뭐 그렇게 벼슬을 받았다니 헌말을 뭐 매필했다니 벼슬을 언제 받았다니 그걸 뭐 주례는한 뭐 사관들이 뭐를 했다 이런 거 갖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아까 같은 에피소드 중심이잖아요. 말을 안 뺏기려고 눈을 찔렀다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번식해 정말 잘했다까지만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게 있는데 아직 그게 수면 위로 안 올라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들 목축이 뭔가 달라도 다 그냥 여기 아까 뭐 이렇게 뭐 철 좋고 뭐 모름 좋고 그냥 냉수엇이나 그냥 니네가 잘 살라면 잘 살았겠습니까? 뭔가 노하우가 있었겠지 요새 말로. 그리고 오죽했으면은 정말 뺏기기 아까우니까 눈 찔러가지고 보호할 정도로 정말 소신 있게 하니 노하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자손들에게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게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체계화가 되지 않았다. 이걸 이제 뭐 목장사, 목축, 문화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짜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강론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행히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올해 이제 JDC가 신경 써줘가지고 이제 요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니까 계속 이걸 이제 발판으로 해서 하나하나 강론으로 그냥 정말 김만희 천필 냈잖아, 천필 나래 바쳤잖아, 그럼 된 거 아니? 요런 게 아니라 그 말에 하나하나 오죽했으면 그 말 하나가 놈이 세 사람이랑 맞출 정도면
그냥 무슨 추경하는 수계가 아니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차차 이제 나가야 된다. 저는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만일 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맨 앞에 서론에 김만일 정신 해놓고 당론으로 이렇게 학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제주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후손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되죠.